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김정은 중병설로 언론이 호들갑을 참 많이 떨었습니다. 김정은이 매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마다 유해가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해 왔는데 원래 처음으로 참배에 빠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찌라시 수준의 신변 이상설이 돌아다닐 때는 언론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20일날 CNN이 이를 보도하면서 중병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오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CNN이라면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CNN이 아니라 귀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청률 올릴 수 있는 호재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질러본 겁니다. 김정은이 참배를 안 할 이유는 중병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도 사람들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지방에 체류할 수가 있고 140kg이나 된다는 거구를 이끌고 연일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참관하러 돌아다니느라 과로로 몸살이 나서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닌 말로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 시내 상점에서 일어나는 사재기는 코로나 발생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관한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9년 전 김정일 사망했을 때를 떠올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했지만은 발표는 이틀 뒤인 19일에 했습니다. 사망 이후 발표 시점까지 51시간 반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북한 내 특이 동향을 감지하고 김정일 사망을 눈치챈 정보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기들만 몰랐는지 확인하려고 우리 정부는 언제 알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병으로 수술받았더라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는 척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쓰는 거지 신뢰성 있는 정보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정은이 쓰러져서 수술을 했다면 북한 내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족 외에 최측근, 의사, 건접경호원 이런 거 다 합쳐도 고작 몇십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 서기실이나 호위 총국의 건접경호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일반 주민들과 완전히 격리된 별도의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장관급 고위 관료들도 이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정찰기를 띄우고 인공위성으로 밀착 감시를 해도 땅 위에 노출된 물체 사진이나 찍고 무슨 통신 감청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김정은 전용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 잘 안 타는 자동차로 건접경호 요원만 데리고 다니고 휴대전화나 무선 통신 사용 금지하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정보기관 총동원해서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의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내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지에 첩자를 심어서 휴민트를 수집하는 것도 당 정치국원이나 호위사령관 정도를 포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평양에 대규모 대사관을 두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대사나 러시아 대사가
당 정치국원급 실력자를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혹시 만날 수가 있다 해도 김정은과 관련된 그런 기밀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국제전화, 이메일, 스카이프 같은 걸로 북한이 외국 의료진과 교신할 때 해킹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외국 의료기관과 연락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침이나 토킹 포인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침묵을 지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 북한이 서방 언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서방 언론의 보도는 왜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를 이참에 주민들에게 확실히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오보가 더 확산되도록 그냥 놔두고 낄낄대면서 구경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김정은이 짱하고 공식상에 나타나거나 현지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내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정은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고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김정은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안 나올 때마다 계속 중병설이나 신변 이상설을 퍼뜨리면 언젠가 한 번은 맞을 겁니다. 김정은이 죽기 전에 이런 소동을 몇 번이나 더 겪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자칭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텐데, 북한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소설로 여기고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평생 북한만 연구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또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 탈북한 사람이라도 엉터리 점쟁이보다 더 잘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런 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21일부터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이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고 확인까지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이 동향이 있어도 알 수 없으니까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정보 능력을 노출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 능력은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기밀일 사항입니다. 특이 동향이 있는데도 몰랐다는 걸 노출할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도 잘못 짚을 수가 있습니다. 맞추면 맞추는 대로 북한의 기만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속이기 쉬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건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왜 청와대가 북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신상에 대해서 밝힐 일이 있으면 북한이 해야지, 청와대가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주제는 게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합니까? 세 번째 문제는 한미 간 정보 공유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의 동선이나 위치는 우리의 독자적 정보 능력만으로는 알아내기가 어렵고 미국이 제공한 정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우리는 아는 척하고 미국은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이유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될까요? 보도를 확인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사실을 알아도 NCND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NCND라는 것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괴담을 키울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들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거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좀 창피스러우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동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피해 나가면 되는 거죠. 끝으로 김정은에게 병고가 생기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만은 당장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북한 체제가 김정은 죽는다고 당장 무너질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든 김일성 왕조와 북한 체제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그런 사활적 이익이 바뀌지 않는 한 노선이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망적 사고와 확정 편향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오판하기 쉽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